자, 클래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집으면, 자, 이게 플레이어 무브라는 클래스라고 해보죠. 이게 하나의 원을 그리고 있어요. 이 원은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에서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 서클. 이게 하나의 원이에요. 이런 원을 하나 그리고 있고요. 그 원 안에 지금 스타트랑 업데이트라는 원이 또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스타트라는 원과 업데이트라는 원이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기능이라고 해요. 기능. 함수,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어떤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안에다가. 클래스 안에다가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얘는 뭐라 불러? 속성이라고 불러요. 자, 이 클래스는요, 자료형이에요. 클래스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객체가 아니고요.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객체라고 해요. 객체는 영어로 오브젝트고요. 혹은 그거를 인스턴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자료형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을 우리가 객체 혹은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바로 속성과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자료형과 변수,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막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조건문, 반복문, 그 다음에 저 기능, 함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왜 클래스로 할까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유니티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래밍은요, OOP라고 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을 객체라는 것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객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다른 거랑 구분되는 독립적인 어떤 그거를 객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이 있으면 리모컨이라는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버튼들이 여러 개 있죠. 이 버튼이 하나의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자료형으로 만들어진 객체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뭘로 만들어졌다? 자료형은 인간이라는 자료형으로 만들어진 객체들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객체. 그럼 어떻게 돼?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객체들끼리 유기적으로 서로 어떤 처리를 서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현수가 있어. 내가 1,000원만 빌려줘. 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0원을 줄까요? 안 줄 수도 있지. 그렇죠? 이거는 전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객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제 실제로는 뭐 빼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주세요, 였다 받아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좀 바꿔주세요. 오케이, 바꿔줄게. 이렇게. 모든 거는 자기 자신이, 객체 자신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게 객체에 대한 프로그래밍의 철학이에요. 물론, 우리가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들면서 객체 지향을 무시하고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객체 지향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고, 유니티 자체도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어떤 엔진이기 때문에, 지금 클래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 그리고 거기에 있는 컴포넌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객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계속 얘기하면서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사람같이 생겼죠. 우리 저기 작은 놈이 4살인데 1살 때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속성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 변수로 만들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명사형으로 써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인간이다. 그러면 속성은 어떤 거일까? 나이, 이름,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명사형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속성이고요. 기능은요, 동사형으로 씁니다. 동사. 뭐 걷다, 뛰다, 그렇죠? 뭐 밥을 먹다, 뭐 공을 던지다,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이라는 건 어떤 동작을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명사와 동사형으로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실제로 이걸 해보죠.
자, 플레이어 무브를 하셨으면 얘를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우리 쉬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어서 할게요. 자, 우리가 움직여 봤어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해봤어요. 아까 전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어떻게 됐죠? 반대쪽 벡터가 됐죠? 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반대쪽이 돼요. 그래서 right의 반대는 left, up의 반대는 down, forward의 반대는 bac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키보드에 어떤 축 값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떻게 쓰느냐? 제일 위에다 쓸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는 주석이라고 해요. 이렇게 슬래시 두 번 이렇게 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코드, 스크립트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어떤 코멘트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도움, 뭐 이렇게 부수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한글로 써주죠.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상하 좌우로 움직이고 싶다.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까 전에 해본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지? 하는 그런 한번 원리를 한번 본 거고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그 방향 있죠? 위의 방향, 아래 방향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방향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방향이 000이에요. 그럼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오른쪽 100이니까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000이 있으면 안 움직이죠. 자,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 건데, 사실은 제가 그 개발기록이나 이거랑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개발기록 배울 때 직군에 대해서 배웠나요? 직군? 배웠을 텐데. 자, 직군이 있어요, 직군. 자, 무슨 개발실을 스튜디오라고 부르는데, 스튜디오는 직군이 있는데, 자, PD가 있고요. 또 PM이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서버, 그다음에 아트, 기획, 뭐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그 게임 제작과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PD의 역할이 있어요. PD가 어떤 역할을 하죠? 자, 우리 유명한 봉준호 감독님 이런 분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해요? 실제 작업을 막 하나요? 연기를 막 하나요? 아니죠.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 감독이죠. PD라고 프로듀서라고 하잖아요, PD. 그 PD가 하는 일은요, 뭘까요? 전체적인 어떤 모든 것을 다 관장하잖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것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하나하나 다 꽂아주지 않나요? 그렇죠? 한 장면 모든 장면에 그 영화 감독의 자기 생각을 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레디 액션 컷 다시 하는 거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제작물의 퀄리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떤 퀄리티를 기대하지 않으면 대충 찍으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누구랑 얘기를 해야 돼요? 작가랑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작가가 실제 우리 게임 개발에서 어떤 역할? 기획의 역할을 해요. 기획자가 작가잖아요. 작가가 뭐 만들어줘요? 연기자한테. 연기자가 프로그램 하라고 해보죠. 작가가 그 연기자에게 뭘 만들어줘요? 대본을 만들어줘요. 쪽대본도 만들어주고 그냥 큰 전체 대본도 만들어주죠. 그죠? 대본을 쓰는 일을 하잖아요. 대본이 엉성하면 뭐가 어떻게 나와요? 결과가 엉성하게 나오겠죠. 대본이 엄청나게 세밀한 어떤 그런 영상미가 나오겠죠. 자, 지금 제가 저기다 쓴 게 바로 대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건 기획의 영역이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시험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겪었어요. 기획서 이만큼 적어줬는데요. 한 500페이지짜리 기획서를 줬어요. 그리고 그걸 일주일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치는 500페이지짜리. 그럼 여러분들 그걸 꼼꼼히 매번 읽을 수 있을까요? 엄청 바쁜데 어떻게 읽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업데이트 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확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획자가 한 줄로 빌드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기획자는 한 줄 썼죠. 그럼 이제 이 일은 어떻게 돼요? 몇 줄짜리 일이에요? 이건 한 2, 3줄짜리 일이야. 근데 한 줄을 써놓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나중에 이걸 보면은 난리가 나요. 왜 이거 없어요? 원래 기획서 없었잖아요. 제가 업데이트 해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본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해요. 이런 것처럼 기획자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기획자는 어차피 작업자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한 기획자는 대등한 관계거든요. 그럼 누가 리딩을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에 대한 어떤 충돌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사람은 PM. 예. PM은 누구랑 긴밀하게 얘기하죠? 당연히 PD랑 얘기해야겠죠. 그 모든 일은 PD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PD가 어떤 기획의 저런 영역들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게 이 컨텐츠의 퀄리티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이 준다 하더라도 기획은 프로그래머의 마인드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준다니까. 빌드가 필요한 이렇게 준다고.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떤 게임의 예제를 보고 따라 만들면 돼. 이렇게 써요. 이거 진짜 이렇게 써요. 어떤 게임이랑 비슷한 시스템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면 사실 몇 개 딱 나와요. 그럼 그거 보고 어떻게 이걸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 PD가 혼내야지. 야, 너 왜 이렇게 만들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 PD가 얘기해서 기획을 이거 자체로만 봐도 완성할 수 있게 퀄리티가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쓰는 말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 기획의 요구사항이에요. 사용자의 의견에 따라 사무자로 움직이고 싶다. 그럼 이거를 먼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막 만들어도 되지만 사실 저는 코딩이라는 거는 이거 어저께 그거를 내가 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코딩이라는 거는 잠깐만. 코딩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논리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죠. 그 논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사용자 의견에 따라 사용자를 움직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아니죠. 한 번에 해결하면 안 돼요. 순서를 만들고 하나씩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엄마가 만약에 나한테 야, 콩나물 사와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죠? 당연히 콩나물 살 돈을 챙기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 콩나물 파는지를 알고 머릿속에 계산해서 자 언제 가야 되는지 확인해. 지금 만약에 저녁 11시야. 그럼 못 가잖아요. 내일 아침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갔다 와서 엄마한테 주겠죠. 그죠? 이게 순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간 다음에 돈을 챙기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갖다 준 다음에 사러 가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순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 순서가 뭐 앞뒤로 한두 개 바뀔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이 바뀌면 안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우리 코딩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의 정의하면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예요. 문제라는 게 그런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를 쪼개야 돼요. 이 얘기를 쪼개야 된다고.
사용자의 입력을 받은 다음에 방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다시요. 자, 상하좌우로 움직이고 싶대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이렇게 쪼개야 돼요. 어떤 일들을 할 때는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쪼개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보통 우리나라 말은 제일 중요한 말이 뒤에 있어요. 사용자의 입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결국 움직이고 싶다가 중요한 거잖아. 하고 싶으면 움직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보통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움직일 때는요. 자,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이동에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는 설명한 다음에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여기서 할 거예요. 밑에서 하는데 자, 두 개의 함수가 있네요. 이걸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두 개가 얘는 스타트라는 함수고요. 얘는 업데이트라는 함수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스타트에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업데이트에서 해야 될까요? 자, 스타트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유니티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아직 뭐 어리둥절하죠. 일단 이거 봅시다. 자, 유니티에는 이렇게 생명 주기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우리 스타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업데이트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다른 거는 일단 제쳐두고요. 두 가지만 보자고요. 자, 이 스타트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3D 게임 엔진에서 똑같이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을 뭐라고 그러죠?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에도 생이 있는 거죠. 개의 생이 있는 거죠. 개의 삶의 주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태어나고 인생 어떻게 해요? 우리 태어난 다음에 살아가다가 죽죠. 얘도 똑같아요.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요. 디스플레이가 죽는 거죠. 업데이트가 살아가는 거고 스타트는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뭐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더 있지만 기본적인 핵심은 스타트, 업데이트, 온 디스트로이 이렇게 세 개가 핵심이에요. 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다 외울 필요 없어 지금은. 나중엔 다 알아야 되지만 지금은 딱 저거 세 개만 기억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사용자가 움직이는 거는 태어날 때 한 번 하나요?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요? 그럼 스타트예요? 업데이트예요? 그렇지. 그렇게 말하면 돼요. 스타트는 언제 불린다? 얘가 태어날 때 한 번 딱 불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업데이트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에서 이 일을 할 거예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상하좌우로 이동하고 싶다라는 거를 업데이트해서 할 건데 자, 이걸 우리가 순서를 만들어 주자고요. 일단은 말을 딱 끊어볼까요?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상하좌우로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원래는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쓴 다음에 번호를 매겨 이렇게 1번 2번 자, Alt 누르고 화살키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단축키 Alt 누르고 자, 이렇게 해보죠. 이 번호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정렬하면 되니까 일단 나눠보자고요. 자, 상하좌우로 움직이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용자가 입력하면 여기에 하나 빠졌죠. 사용자가 입력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방향. 그래서 세 번째 방향을 만들고 이렇게. 결국은 이거를 이제 우리 의식의 흐름대로 이걸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그 입력한 거를 토대로 방향을 만들고 자, 상하좌우가 아니라 이 상하좌우라는 것이 바로 이게 되겠죠. 사용자가 입력한 방향 자체가 상하좌우를 기반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 자, 그럼 숫자가 2가 3번, 2번,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저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렇게 제가 잘게 쪼갰어요. 자,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이게 코딩이라고 생각해요. 너머로
타이핑하고 코드를 스크립트 작성하는 것도 물론 코딩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앞단에 이게 진짜 오리지널 코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사고 흐름을 만들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만드는 과정인데 이게 제일 첫 번째가 돼요.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실제 실무에서는요, 먼저 저 밑에 있는 코드 있죠? 이 스크립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로 먼저 다 쳐요. 될 때까지. 에빠 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막 넣어보고 해가지고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 주석으로 저걸 쭉쭉쭉 달더라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야. 갖다 에따 막 붙인 다음에 되네? 그러면 주석. 이거는 논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짧은 문장들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저 문장이 엄청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못 만들어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한글로 다 일일이 코딩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그걸 번역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부터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치다 보면은 당연히 주석을 안 써요. 저걸 주석이라고 부르고 코멘트 영어로 한글로 주석이라고 부르는데 저 주석을 안 쓰고 막 이렇게 쳐요. 저도 지금도 그렇게 치긴 해요. 그런데 처음에 배울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글로 저렇게 다 써보세요. 자, 우리 기획을 진행하는 친구들 있죠? 자, 실제로 다른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을 왔다가 기획으로 전환해서 회사에 기획으로 입사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회사에서 이렇게 쳤대.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너무 잘 가르쳤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쳤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쓰는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면 정말로 여러분들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이제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작성한 코드를 봤거든요. 이건 내 코드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취할 수 있었단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주석을 많이 안 달아놨어요. 함수 위에다가 한 줄 찍게 달아놨더니 물론 이제 보면은 이해는 되는데 빨리빨리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을 잘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먼저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건데, 자, 먼저 입력을 받기 위해서 뭔가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뭐지? 입력을 받기 위해서 뭘 써야 되지? 입력을 써보세요. 영어로 입력 뭐예요? 아웃풋? 그 출력이고 입력 인풋. 그치? 인풋. 뭐가 있어요. 인풋이. 자, 우리 클래스 이름 쓸 때는 앞에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함수 이름도 대문자로 시작해요. 위에 보면 업데이트 업이 U가 대문자죠. 그래서 함수랑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카멜 방식이라고 해요. 카멜. 대문자 단어 두 개가 합쳐질 때는 밑에 것처럼 인풋 디바이스 보세요. 대문자죠. 그죠? 카멜이 낙타잖아요. 낙타 봉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카멜 방식이라고 해요.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카멜 표기법을 쓰고 있고요. 발음이 힘드네. 자, 일단 인풋이에요. 인풋하고 얘가 가진 거를 접근할 때는 항상 점을 눌러보면 돼요. 점. 클래스가 가진 속성 혹은 기능을 확인할 때는 점을 누르면 이렇게 목록으로 나와요. 자, 인풋아, 점. 네가 가진 속성 혹은 기능 중에 축값 좀 가져올 수 있는 거 좀 줘. 그거는 가져오는 거는 get이에요. get. 그 다음 축은 access라고 합니다. get access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죠. 가로축 값 좀 갖다 줘 할 거예요. 가로축은 영어로 horizontal이라고 해요. horizonta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horizontal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변수로 받을게요. 이거 지금 함수거든요. 함수 배웠죠? 함수는 이렇게 반환 자료형이 있어요. 반환값을 가져요. void면은 반환값이 없다는 뜻이고, 이렇게 float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면 얘는 반환값으로 실수형 자료형인 값을 넘겨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받아내야겠죠? 받을 때는 는이라는 대입 연산자를 이용하는데
는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float h라고 할게요. 자, 끝에는 세미콜론으로 끝나죠. 자, 여러분들 C# 배웠으니까 제가 이렇게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C샵도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할 때 쓰는 방식으로 익혀야지 빨리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배우면 좀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엑시스 가로축 값을 가져왔어요. 그럼 h 값이 뭔지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출력은 아웃풋인데 화면에 출력하다라는 뜻은 프린트라고 해요. 프린트. 그래서 프린트 하고 h 값을 이렇게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이거는 테스트 하려고 쓴 거예요. 이 프린트는요, 어디에 출력되냐면 유니티에 있는 콘솔이라는 곳에 출력이 돼요. 자, 일단 해보죠.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 느낌표 있죠? 유니티 맨 바닥에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 게임 뷰를 클릭하고요. 게임 뷰를 여기를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A와 D를 한번 눌러보세요. A, D. A를 누르면요. 값이 어떻게 돼요? 자, A를 누르니까 거의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자, 그리고 D를 누르면요. 1에 가까워지죠. 원래 1이 찍히는데 컬렉스 때문인가? 네, 이렇게 돼요. 이거는 같은 거를 묶어서 보여주는 기능이라서 이거 풀게요. 이거. 컬렉스는 풀게요. 자, 여기서 A를 누르면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아무것도 안 누르면 0이 되고요. D를 누르면 1이 돼요. 다시요. 자, 여기까지 안 되는 사람. 콘솔장을 실행한 다음에 여기 바닥 아래 있죠. 여기. 이거 클릭하면 여기 나와요. 아니면은 윈도우에서 제너럴에 콘솔이 있어. 자,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손 들어주세요. 마우스 포커스를 게임에다
자, 됐죠? 자,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합시다. 자, 여기 있는 h 값을요, 얘가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에서 키보드가 0에서 1 이렇게죠. 자, 만약에 이거를요 여기서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 0, 1.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라이트는 뭐가 돼요? 레프트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0이면 000이죠? 제로가 돼요. 제로라는 것도 있어요. 제로는 000이야. 자, 그리고 1에다 1 곱하면 1이잖아요. 라이트가 되죠? 결국은 h를 곱하면 기대값 세 가지. 레프트, 제로, 라이트. 맞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와가지고 콘솔은 끌게요. 자, 이렇게 하고 A랑 D를 한번 눌러볼까요? A, D.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되겠죠. 자, 한번 다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으러 가죠. 점심 먹고 뭐, 밥 먹으러 가죠. 먹고.